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업가 조지 몬너. 지독한 가난으로 9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조차 없어 절망하는 엄마 에셀 디커워트. 실직 후 몇 달째 일을 찾지 못해 시리에 빠진 회계사 출신의 리처드 앤더슨. 그런데 Ever since I met him, miracles began to happen in my life. Likewise. Same here.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세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온다. 이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그는 과연 누구일까? (1933년) 미국의 신임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취임식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라며 그의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지 않았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 국민 200만 명이 노숙자였고 국민 4명 중 1명이 실업자일 만큼 모두가 기근에 허덕였다. 그런데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켄턴의 사정은 더 나빴다. 공업 위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 마을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 18일 켄턴의 지역신문 켄턴 리파저터리에 트럼프 카드 크기만한 작은 광고 하나가 실린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을 위한 배려. 만약 당신이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한다면 복지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 75가구에 $10를 보내드립니다. 이 $10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기회가 된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비 버덧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편지로 보내온 이들에게 $10를 나눠주겠다는 광고를 했던 것이다. 당시 빵 한 개 7센트, 기름 1배럴이 18센트. 하루에 $1를 벌면 운이 좋았다고 여기던 시대였는데 $10는 오늘날로 따지면 $200의 가치를 지닌 큰 돈이었다. 이 작은 광고는 온 도시의 눈을 사로잡았고 결국 소문은 번지고 번져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틀 후 켄턴 우체국 비 버덧의 사소함 앞으로 수많은 편지들이 쇄도한다. 사업가인 조지 몬노라는 남자는 사업이 부도나서 공경에 처해 있다며 자비를 베풀기를 희망했으며 9명의 어머니인 에셀 디커워트는 남편이 오랫동안 실직 상태라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회계사인 리처드 앤더슨 역시 실직해 일용노동직으로 일하는 처지라고 편지를 썼다. 심지어는 자존심이 강해서 미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부모 대신 몰래 펜을 든 아이들도 있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비 버덧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게 되는데 저마다 진실하고 절박한 사연에 마음이 동한 비 버덧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애초의 계획을 수정해 $10를 $5로 쪼개서 150가구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었다. 그렇게 비 버덧의 $5는 어느 가정의 아이를 배불리 먹게 했고 슬픔에 빠진 가정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했으며 또 아들의 소아마비나 늙은 아버지의 결핵을 치료하는 치료비에 일부러 쓰이기도 했다. 그래서 $5를 받은 이들은 비 버덧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는 감사의 편지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비 버덧의 $5는 그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미국 정부가 대공황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외면했을 때
비버덧의 $5는 누군가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다는 위안을 주었고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무능력함과 패배의식을 지닌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선물해 주었던 것이었다. 실제로 그 돈을 받은 150가구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남편을 잃어 생계를 홀로 짊어져야 했던 레이첼 드워프라는 여자는 비버덧에게 용기를 얻어 훗날 미국의 부동산 업계에서 거물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레이첼 가문은 $5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나눔을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비버덧의 $5는 대공황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던 미국인들의 삶에 기적을 선물해 주었다. Who is B. Weirdo? Oh, he must be a very wealthy man. No, he's an ordinary person. 하지만 익명의 기부자 비버덧의 정체는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피할 수 있는 특권층이거나 어쩌면 배고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추측만 할 뿐이었다. 결국 비버덧의 $5는 대공황과 함께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75년 후 2008년 미국 메인주 케네범크 저널리스트인 테드 겁은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발견하는데 Sam Stone? 그것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샘 스톤의 가방이었다. What's this? 그런데 그 가방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비버덧이라는 익명의 기부자가 $10씩 보내주겠다는 신문 광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 발견한 것은 What's with all these checks? 놀랍게도 비버덧이라는 서명이 적힌 150장의 지급이 완료된 수표들이었다. Beaver dough? That's my grandpa, Sam Stone. 75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익명의 기부자 비버덧. 바로 테드겁의 외할아버지인 샘 스톤이었던 것이다. 테드겁은 왜 외할아버지 샘 스톤이 가족들에게조차도 철저히 숨긴 채 비버덧이라는 익명의 기부자로 활동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삶을 추적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얼마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1888년 루마니아 유대인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샘 핑켈슈타인은 루마니아 정부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1902년 10월 6일 미국 뉴욕으로 건너온다. 하지만 당시 미국인들은 몰려오는 유대계 루마니아인들을 보고 미국이 루마니아 유대인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그들을 매우 불쾌해했다. 그로 인해 샘 핑켈슈타인의 가족은 미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루마니아 유대계라는 신분을 감춰야 했고 샘 핑켈슈타인 역시 샘 스톤이란 이름으로 바꾼 채 철저하게 미국인으로서 신분을 위조해 살아갔다. 미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취하층민으로 살았던 샘 스톤은 성인이 된 후 켄턴 마을에 정착해 스톤 의류점을 열었는데 그의 삶에도 행운이 찾아온 듯 의류점은 점점 번창했고 켄턴에서 이름난 사업가가 될 만큼 어느덧 안정된 삶을 이루게 된다. Sir, you're a Native American, right? Yeah, of course. I'm from Pittsburgh. 하지만 언제나 샘 스톤은 위조된 신분이 발각될까 봐 노심초사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자 마을 켄턴의 황량함, 근근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 이민자 가족들이 의지할 데 없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광경을 보고 샘 스톤은
평생 유대인임을 숨기며 살아왔던 삶과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샘스턴은 자신의 세 딸 이름인 바버라, 버지니아, 도시에서 따서 비버덧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이다. 75년간 미스터리 인물로 불렸던 비버덧의 정체는 비버덧의 외손자인 저널리스트 테드 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자신을 숨기고 기부했던 비버덧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5의 기적을 선물해 준 이가 다름 아닌 한 동네에 살던 샘스톤이란 사실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또한 바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1933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 익명의 이름으로 150가구에 $5를 선물한 비버덧. 비록 비버덧의 $5는 소박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선물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류 스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때로는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